성적표를 빼앗다시피 엄마 손에서 받아들고 펴보았다. 그런데 1등의 주인공은 어떤 남자 학생들이 다가오더니 얘기 좀 할까요? 4월 18일 금요일 맑음. 성적표. 오늘은 육성회 총회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에 오시기로 돼 있었다. 입학식 날 한 번 오시고 학교에 오시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교무실에 가보니까 거기 계셔서 밖에 서서 기다렸다. 한참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더니 나오셨다. 미진이가 공부를 참 잘했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 성적표를 빼앗다시피 엄마 손에서 받아들고 펴보았다. 우리 반에서는 2등을 하고 전교에서는 11등을 하였다. 누가 1등을 했나 알고 싶었지만 엄마가 물어보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가게 나가셨기 때문에 집을 보았다. 엄마가 들어오셨는데 내가 자꾸 1등이 누군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선생님 댁에 전화를 걸어주셨다. 그런데 1등의 주인공은 박미숙이란다. 다음번에는 꼭 이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미숙아, 지금 어딨니? 야, 제가 이게 공부도 되게 잘했네요. 네. 그런데 진짜 어려서부터 이 경쟁의식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 비. 풍선 같은 나의 마음. 아침에 학교에 가고 올 때까지 나와 양희, 민정이, 인정이, 은주는 내일 갈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만 하였다. 내일 가서는 재밌게 놀아야지. 내일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어쩌나. 그건 그렇고 내일은 내 생일이다. 나는 엄마한테 요즘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예요 하고 집에 와서 할머님 댁에 전화를 걸고 고모한테도 걸고 이모한테도 걸고 그래서 많은 선전을 하였다. 그러나 과연 선물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 저녁 때 미경 언니가 생일 선물을 미리 주었다. 반스타킹 2개를 주었는데 참 예쁘고 전부터 내가 원하던 선물이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더니 내일을 꿈꾸며 꿈나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제가 제 생일을 이렇게 PR을 한 줄은 몰랐네요. 어린 마음에 진짜 생일 선물 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고모한테도 전화하고 이모한테도 전화하고 뭐 할머니한테도 전화하고 그래서 진짜 선물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4월 27일 일요일 내 생일 이렇게 썼네요. 드디어 대공원. 오늘이 사랑하는 나의 생일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국을 말아서 밥을 먹고 가라 그래서 밥을 먹고 드디어 출발. 신촌상가에서 아이들을 만나 대공원에 갔다. 가서 밥을 먹고 놀이동산으로 곧장 들어가. 아니 근데 밥은 2번이나 먹네요. 네. 청룡열차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50분을 기다려서 겨우 한 번을 탔다. 여러 가지를 타고 밖으로 나와 잔디밭에 가서 막 뛰어놀았다. 어떤 남자 학생들이 다가오더니 얘기 좀 할까요? 라고 우리한테 말을 걸어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머리를 긁으며 다른 데로 갔다. 우리가 또 놀고 있는데 어떤 남학생들 넷이 오더니 같이 놀래? 그래서 싫어요. 그랬더니 우리만 자꾸 따라다녀서 우리는 중1이에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버렸다. 오늘은 너무 재미있는 하루였다. 그러나 지금은 몹시 피곤하다. 내 생일도 모르고 지냈다. 청룡열차 굉장히 진짜 오랜만에 듣는 얘기고 이때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끼리 놀러 가면 작업을 걸었네요. 그런데 꿋꿋이 그 작업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중1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좀 성숙하게 보여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모습들이 지금 생각이 나고요. 이날은 진짜 너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한데 저는 제가 입고 간 옷까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5월 1일 목요일 맑음. 마지막 수양회. 오늘은 목요일 마지막 수양회를 하는 날이다. 정말 우리 학교는 너무나 좋은 학교 같다. 수양회를 시작하였는데 조용한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 하며 강사 선생님의 말씀하며 모두가 뜻깊은 것들이었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교육자가 되어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수양회 시간을 꼭 만들겠다. 이것은 커서의 꿈이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일이 기업 교육이긴 하지만 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자로서의 꿈? 그런 꿈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잘 이렇게 싹터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 31일 토요일 맑음 흐린 비. 벌써 2달. 벌써 내가 중학교에 들어온 지 2달이나 되었다.
어느 정도 중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선생님들과 동무들도 많이 사귀었다. 중간고사도 무사히 치루었고 모든 학교 생활은 원만하다. 이제부터 나의 학교 생활을 더욱 알차고 보람 있게 설계하여야겠다. 단오제도 얼마 안 남고 학력 경시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열심히 해봐야지. 나의 타오르는 정열은 누를 수가 없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와, 저는 성인이 돼서 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그 브랜딩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몰입해서 진짜 그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좋은 그런 에너지도 전염을 시키고 이렇게 활력 있게 보이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열정이 제가 어디서 툭 떨어진 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끊임없이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한번 하면은 굉장히 잘 해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어떤 몰입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그 모습이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6월 6일 금요일 맑음 현충일. 오늘은 우리나라의 순구 열사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현충일이다. 나의 아버지도 역시 애국자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치되신 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아침부터 서둘러 나와 언니와 국립묘지로 갔다. 올라갔더니 큰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다. 나는 아버지께 속으로 인사 말씀을 올렸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아버지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산을 내려왔다. 너무도 고생스러웠다. 그리고 피곤하고 배가 몹시 고팠다. 참으로 고달픈 하루였다. 그러나 아버지 묘소에 갔었다는 기쁨만은 컸다. 이제 자주자주 찾아뵈어야 하겠다. 아버지가 갑자기 보고 싶다. 네, 뭐 아버지 묘소는 내년 뭐 현충일 그리고 아버지 기일 8월 20일에 이제 찾아뵀었는데요. 그때는 뭐 14년밖에 안 됐다. 제 나이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그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저희는 집이 신촌적이었는데 이 동작동에 가끔 뭐 친구들하고도 오고 이렇게 아버지 묘소를 찾아서 그냥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7월 22일 화요일 맑음. 오늘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다. 드디어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양쪽 손에 물건을 가득 들고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띠시며 교실로 들어오셨다. 선생님께서 이번 학기말 점수는 우리 반이 일반한테 0.3 차이로 져서 2등을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아휴, 차례대로 성적표를 나누어 주시고 학기말고사 1등 조미진, 2등 송민정, 3등 박미숙 하고 큰 소리로 불러일으켜 세운 다음 칭찬을 해주셨다. 기분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와, 여기 표현 중에 기분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영어식 표현도 있죠. Walking on cloud nine 뭐 그런 표현들. 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표현을 다 썼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번 방학에는 할 것이 너무도 많다. 미술도 나와서 그려야지. 자유교양 도서도 읽어야지. 학원에도 다녀야지. 피아노도 쳐야지. 놀기도 해야지. 정말 눈이 핑핑 돌아갈 지경이다. 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저는 계획 세우고 바삐 살고 하는 게 진짜 뭐 그냥 제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1등을 한 적도 있었네요. 저는 사실 제가 성인이 돼서부터는 그렇게 뭐 크게 뭐 경쟁적이다 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14살의 조미진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경쟁적이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뭐 그런 모습이 딱 보이네요. 9월 24일 수요일 맑음. 우스운 고민. 요즘 나는 웃긴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요즘은 식욕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먹을 것을 내가 봐도 참으로 많이 먹는 것 같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어도 더 먹고 싶을 정도이다. 많이 먹는 것까진 좋은데 살이 자꾸자꾸 쪄가니 걱정이 돼서 죽겠다.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조금씩 먹는 것을 줄여야겠다. 그러나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먹을 것이 먹고 싶은 건 오늘은 수업을 마치고 진미와 같이 과자의 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다. 내가 항상 얻어맞기만 해서
오늘은 사주기로 했던 것이다. 만두는 진미가 샀으니까 결국은 쌤쌤이 되고 말았다. 이 일기가 대체로 보니까 뭐 먹는 얘기, 공부한 얘기, 또 잠잔 얘기 뭐 이런 게 이제 주인데요. 와, 제가 14살 조미진도 뭐 약간 다이어트 고민을 하기는 했었네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뭐 제 인생에서 어쨌든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살도 많이 쪄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고3 때는 이렇게 살이 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맑음 망년회. 오늘이 1975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한 해를 쭉 돌이켜 생각해본다. 3월 4일 입학식을 통해 중앙이라는 학교에 들어와서 총무로 당선되고 환경미화 합창대회, 실력경시대회, 구기대회 등등 많은 행사에서 탄 상장, 각 시험 때마다 주는 성적표, 잘한 것도 있었고 못한 것도 있었다. 정말 이번 한 해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그리고 상당히 보람된 1년이었던 것 같다. 내가 무엇보다도 깊이 느낀 것은 너무 좋은 담임 선생님과 음악 선생님, 정말 두 분은 내가 호호백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잊지 못할 분들이다. 언제나 따뜻하고 정다우게 보살펴 주신 분들. 정말 이번 한 해 1970년도에는 더욱더 보람있고 힘차게 보내야겠다. 지금 이 일기장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도 쓸 게 많으니. 이제 중1의 과정은 끝났다. 보람차고 밝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려한다. 이 일기장도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이제 끝났다. 1975년 마지막 날 제가 뭘 했는지 지금 이 일기를 보니까 좀 기억이 상당히 나네요. 제가 다달이 매달 이렇게 보면은 꼭 다음 달을 시작하는 다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고 또 일기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성찰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것들을 느꼈고 또 어떤 것들을 배워서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성찰의 프로세스로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남겨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일기, 어린 시절의 일기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자기가 사는 삶을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배움을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나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일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뭐 삶을 살면서 이렇게 좀 지나치기 어려운 것들 또 지나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꼭 기록으로 남기려고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 스마트폰도 있고 또 뭐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뭐 많이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날로그로 또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좋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 또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은 기록으로 남기고 또 성찰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좀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살의 조미진에게 지금의 조미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몇 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아, 너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그리고 그때 한 말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오늘날 조미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